안녕하세요, 디케입니다. 오늘은 스플렁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티커는 SPLK이고요. 스플렁크는 이전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성장주 5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던 기업입니다. 이 스플렁크가 하루에 무려 23.25%만큼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바라던 그런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회가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기회를 가장한 또 위기일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의 컨센서스를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하회했고요.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 목표 주가를 230달러에서 175달러로 크게 내렸습니다. JP모건이 이를 발표한 날 주가는 무려 22%나 빠졌습니다. 그럼 이번 분기 실적을 좀 볼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 이익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 적자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자 수익이 크게 감소했는데 아무래도 투자 활동을 좀 줄이지 않았나 하는 유추를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은 크게 증가했는데 차입을 늘렸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순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봤을 때는 주가가 왜 이렇게 크게 빠졌는지 조금 납득이 되는 수준입니다. 재무지표를 보면은 이 unearned revenue 이거는 deferred revenue랑 똑같은 건데 이연 수익입니다. 이연 수익은 스타벅스 심층 분석 편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아무튼 이 이연 수익이 증가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스플렁크는 기존의 라이센스 매출에서 클라우드 매출로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이센스 매출이 주력일 때는 그 일시불로 돈을 받고 이게 바로 매출에 반영이 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클라우드 그 구독료를 받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객과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 기간에 나눠서 매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연 수익이 늘어났다는 것은 스플렁크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단기 이연 수익은 증가한 게 확인이 되지만 반면에 장기 이연 수익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고객사들이 아무래도 장기 계약을 좀 꺼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 차입이 좀 크게 증가했는데 결국에는 적자, 그다음에 매출 감소, 부채 증가에 아주 환상의 세 박자를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재무 상태만 보면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크게 증가했던 이 순적자가 여기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몇 가지만 보자면 우선 매출 채권이 크게 감소하면서 현금 유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봤던 이연 수익이 증가하면서 현금 유입이 감소했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예요. 그래서 적자 기업에다가 음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지 않은 재무 상태입니다. 아무리 성장주인 걸 고려해도 개인적으로 재무 상태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투자 지출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게 투자 여력이 감소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 분기는 아예 없죠. 그리고 스플렁크는 뭐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M&A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번 분기는 M&A 활동이 크게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다음 분기에는 이 항목이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자 활동 현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우 크게 증가했어요. 개선이 되었지만 이게 뭐 스플렁크가 잘했다기보다는 투자 지출을 크게 줄여서 그런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상황도 뭐 꼭 좋은 상황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스플렁크는 성장주이고 지금 여러모로 좀 R&D 지출이 커야 돼서 투자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안 했다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좋게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스플렁크의 주가 폭락은 기대 이하의 실적 발표 그리고 성장에 대한 우려 때문, 뭐 재무 상황도 안 좋고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매수 기회일까?
지금부터는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스플렁크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성장률을 볼 때 매출 성장률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가 갈수록 매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년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률일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게다가 스플렁크는 이익도 못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 영업 이제 이익과 적자인데 스플렁크는 2020년에 들어서 이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점이에요. 다만 아까 매출과 더불어 내년 예측치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스플렁크에 투자할 때는 꼭 고려해야 되는 점이 바로 스플렁크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기에 있다는 겁니다. 스플렁크는 그동안의 주력 사업이었던 라이센스 기반 매출 구조에서 클라우드 기반 반복 매출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는 라이센스를 판매하고 일시불로 큰 금액을 받아서 매출을 누려왔다는 것과는 달리 점점 분기마다 받는 금액은 적어지지만 꾸준히 반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매출 감소로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스플렁크가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고 반복 매출로 전환될수록 단기적으로 매출이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 3개 분기 동안 라이센스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클라우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스플렁크는 이 현상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스플렁크의 성장을 판단할 때는 매출만 가지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ARR, Annual Recurring Revenue, 즉 연간 발생 매출을 봐야 됩니다. ARR로 보시면 분기별 성장률이 상당히 훌륭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지난 3개 분기에서 계속해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만 지난 3개 분기는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2020년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AAR, 총 ARR 중에서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는 그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 총 이익으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매 분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분기는 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플렁크는 이 SIEM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IEM은 Security, Infrastructure, Event Management의 약자인데요. 이 외에도 데이터 애널리틱스 분야로도 확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APM, 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분야에 적극적인데요. 이 모든 영역들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이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큐리티 IT 분야에서는 1위인데요. Observability 분야에서는 Visionary, 즉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Observability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플렁크의 전략은 M&A입니다. 몇 년 전부터 스플렁크는 꾸준하게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인수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플로밀이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와 네트워크 통제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밀 이전에는 에스토니아 기업인 플럼벌 그리고 리거 같은 기업도 인수하기도 했고요. 빅터옵스 그리고 시그널 FX 같은 기업들을 큰 금액으로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observability 부분이 굉장히 성장성이 큰 부분인 만큼 스플렁크가 이 분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observability 부분에서도 세큐리티와 IT 부분과 마찬가지로 업계 선두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겠죠. 이러한 스플렁크의 방향을 좋게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이 observability 부분에는 데이터덕, 다이너트레이스, 뉴렐릭 같은 쟁쟁한 경쟁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스플렁크가 자체적으로 경쟁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수한 기업을 인수해서 몸집을 불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플렁크의 모습은 개인적으로 IBM,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를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IBM과 시스코 심층 분석 영상에서도 이 두 기업 모두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과도기 그리고 전환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도 IBM과 시스코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별다른 반등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기간 거의 10년 동안
과도기를 거쳐서 지금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성공한 케이스죠. 그래서 스플렁크도 IBM이나 시스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IBM처럼 될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잠깐 보고 가자면 현재 스플렁크는 이익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PER을 보는 건 의미가 없고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보면 11.2배입니다. 주요 경쟁사인 데이터더거나 일레스틱보다 낮지만 뉴렐릭보다는 높은 상황이고요. 이 파란색과 회색 사이에 있으면 적정 주가로 평가받는데 현재 스플렁크는 적정 주가 대비 14% 정도 더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214.14달러를 제시하면서 현 주가 대비 35.5% 업사이드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운 거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주가가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의견은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한 명만 있고요. 다만 매수 의견이 기존의 32명에서 25명으로 줄었고 보유 의견이 5명에서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크 인베스트의 투자 의견도 가져왔는데 아크 인베스트는 ARKF, ARKK, ARKQ, ARKW 등 아크의 모든 ETF에 스플렁크를 상당히 큰 규모로 편입을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스플렁크의 주가가 크게 빠진 이유는 연이은 컨센서스 대비 실적 하회와 이에 따른 성장성 둔화 우려였습니다. 스플렁크는 살펴본 것처럼 클라우드와 반복 매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스플렁크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전환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할 수는 없고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 스플렁크의 성장성에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폭락이 상당히 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량으로 매수했습니다. 네, 오늘은 스플렁크의 주가 폭락과 매수에 대한 저의 의견을 공유드렸습니다. 영상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